주말을 맞아 검사 건수가 줄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확산세는 여전한 가운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59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은 좀 감소를 한 그런 수치를 보인 것인데 이 확산세가 좀 꺾인 걸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추세를 보려면 앞으로 이제 평일 검사 건수가 늘었을 때까지 좀 영향을 평가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연휴가 지나고 나서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지 좀 알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발생하는 양상을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우리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았던 20대에서 40대 그리고 대면 접촉이 많았던 젊은 층 위주로 확산이 많았는데, 최근 확진자 발생 통계를 보면 예방 접종이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조금 예방 접종을 많이 하면서 확산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 저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역학조사, 그러니까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그분의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역학조사 역량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확진자를 더 줄일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의료 체계의 감당도 중요하지만 역학조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줄어들게 되면 더 줄어드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가 있고, 또 예방접종의 효과가 계속 더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아직도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가 오늘도 15분이 돌아가셨고, 네. 계속 고령층 위주로, 물론 일부 젊은 층도 있지만 고령층 위주의 사망자 증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으로 철저한 보호 대책을 보다 강화하면서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또 계속 유의해야 될 점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연휴가 이어지고 단풍철이 겹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이동량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확산세가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야외를 갈 때 이제 소수 인원으로 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특히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신 경우에는 감염 전파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네.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은 이러한 어떤 유명 관광지를 단체로 가신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서로 좀 감염 전파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특히 그 중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시고 또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분들이 같이 계시면서 또 밀폐된 환경에서 슈퍼 전파 환경에 또 접종 완료자가 노출이 되게 되면 돌파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휴를 어떻게 보내시냐에 따라서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연휴에도 소수로 가까운 곳에서 충분한 거리두기를 유지하시면서 어느 정도 단풍을 좀 즐기시게 되면은 큰 확산세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셔서 네네.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노력들도 함께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이제 3천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전체 인구의 60% 정도 되는 셈인데, 우리가 70% 정도가 완료가 되면은 집단 면역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럼 지금 60%인 상황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70%가 접종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인구 전체로 봤을 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70% 이하로 줄 수가 있는데, 네. 전에는 이제 70%가 감염 전파를 함께 차단해주면서 안 맞은 30%를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에서도 돌파 감염을 더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사라졌고 네. 다만 이제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여전히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많이 맞으신 분들일수록 그만큼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미접종자의 위험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 하시면서 전체적으로는 좋아졌지만 미접종자는 우리가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는다든지 또 항체를 맞은 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감염 예방 효과나 중증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접종 완료율도 중요하고 네.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까지 어느 정도 하면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독감의 치명률하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더 높고 다만 접종을 완료하신 분에 대해서만 위중증 사망률, 치명률이 낮아진 것이지 미접종자분들에게는 여전히 네. 오히려 2.2배 더 위험해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철에 전파가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시면서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6세, 17세 청소년 백신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텐데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또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 우리나라에서는 파이자 백신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알려진 것처럼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특히 소아청소년 중에서 남성 그리고 좀 연령대가 어릴수록 심근형 심낭염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발생하는 확률은 한 10만 명 중에 10명 정도로 더 높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젊은 남자에게서 더 심근형 심낭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는 안 알려져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접종 완료를 하시고 나서 좀 일주일 동안은 과격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접종 전에도 이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통해서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혹시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증상이 좀 의심될 때는 우리가 혈액 검사나 심전도로 심근염, 심낭염 위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내문에 알려진 증상, 예를 들면은 가슴에 흉통이 생겼을 때, 그 흉통은 좀 이렇게 날카롭게 되면서 숨을 쉴 때 통증이 유발되거나 또 자세에 따라서 좀 통증이 변화하는 그런 흉통이 있을 때는 심근형, 심낭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네. 좋겠고요. 또 맥이 좀 불규칙하게 뛴다라는 부정맥이 의심된다든지 또 아니면 호흡하기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심근형, 심낭염에 대한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국소적인 통증이라든지 네네. 몸살 기운이라든지 미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12시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서 경과를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임신부에 대한 접종 예약도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추적 관찰을 더 집중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임신부가 조금 더 부작용이나 이런 이상 반응이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일반 성인하고 임신부하고 비교했을 때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상 반응 흔하게 경험하는 주사 부위 통증이라든지 전신적인 피로감이나 발열 이런 것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어떤 임신부들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 조기 유산이라든지 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어떤 합병증 같은 것들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신 주스 어느 때나 상관없이 초기든 후기든 언제든지 맞아도 괜찮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안심하시고 접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임신부들의 어떤 예방 접종률이 많이 높은 예방 접종을 예약하신 율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추가적인 통계 분석은 조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방 접종 임신하시기 전에 이미 예방 접종을 좀 진행하고 계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출산하시고 나서 또 예방 접종을 계획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임신부들의 어떤 예방접종 예약률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는 좀 필요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다른 분들이 조금 맞는 걸 보고 조금 따라서 맞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시고 계시거나 임신을 계획하신 분들은 올 겨울이 오시기 전에 좀 가급적이면 조기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국은 다음 달 정도에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을 하셨듯이 치명률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만 어느 정도 안전하고, 미접종자분들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미접종자분들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미접종자분들이 빨리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시행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 미접종자분들에 대한 배려, 우리가 너무 조기에 시행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너무 피해가 크고, 또 너무 늦게 시작하기에는 우리 일상 회복에 대한 어떤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이제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고, 또 미접종자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방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맞을 수 있는 분들이 예방 접종 버스에 탑승한 이후에 좀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또 예방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는 고령층 어르신들의 3차 접종, 그리고 소아청소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또 임신부들에 대한 접종,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특히 예방 접종자 완료자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작해 보는 것은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11월 9일 정도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 조심스럽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확진자 규모를 이제 관리할 때, 특히 이제 미접종자에게 감염 전파가 되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전략이 이제 우리가 역학조사 능력을 키워서 감염자분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조기 발견과 접촉자 격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산세를 조금 줄이게 되면 미접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양상은 델타 변이 발수가 워낙 빠르고 조용하게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확산세를 저지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치명률도 여쭤봤었는데요. 이 부분은 글쎄 어떻습니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치명률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치명률 위중증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하고 있고, 미접종자 중심으로 빠르게 감염 전파가 된다면 역시 아직은 우리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치명률은 전체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해져서 치명률이 약해졌다는 뜻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미접종자분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 간에는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걸리기 때문에 한번 확진자가 증가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위중증이나 사망률이 좀 낮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다가 또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에 발생했던 위중증 사망자가 또 증가하면서 또 오히려 치명률이 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통계적으로 위중증 사망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최소한 4주 이상 걸릴 수 있는 통계 분석법이 될 수가 있어서, 아직은 여전히 치명률, 사망률은
미접종자들에게 위험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